한국당에 대한 대안을 예.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예. 대안이 있어요. 있긴 있어요. 예. 뭡니까? 서로 헤어지면 돼요. 친박과 비박. 예, 그러면 그게 서로 싸울 일도 없어져요. 뭘 한 집에서 저러고 있냔 말이에요. 그 방법밖에 없다고 보세요. 예, 그리고 지금 비대위 뭐 준비위라는 건 또 처음 들어봤어요. 하여간 별걸 다 하는데 비대위원장도 뭐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근데 예. 다 공통점이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다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비대위원장 후보들이 누구예요? 거론되는 사람이? 뭐 김병준, 김종인, 아. 또 전직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총리들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거밖에 안 되냐. 그래서 제가 이제 누구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예. 어떻게 하면 비대위원장이 제대로 된 사람이 올 거냐 그랬더니 좋은 수가 있다. 예. 히딩크를 영입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무슨 농담을 한 줄 알았더니 진담이에요. 진심으로요? 히딩크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누구냐 그랬더니 예, 예. 순천 출신 임요환 씨를 얘기하더라고요. 임요한 저 연세대 그렇죠. 세브란스 예, 예. 의사? 예, 외국인이면서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예, 이제 귀화하셨죠. 그분이 예, 예. 엄청난 보수거든요. 예, 예. 차라리 그분을 모셔갖고 하면 잘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임요한 원장이 히딩크라고 보시는 거죠? 그분은? 일단 외국인이잖아요. 인맥 같은 거 다 없을 오리지널리티. 거다. 예. 예. 그렇죠. 인맥이 없죠. 예. 무슨 라인, 뭐, 인맥, 뭐. 제가 학연 진지하게 이런 거. 김현정 쇼에 나와서 한번 이렇게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유인태 의원 지금, 그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느낌으로 듣고 아니 저는 지금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모셔오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 저는 회의적이거든요. 왜요? 뭘 하죠? 뭘 하냐고요? 비대위원장이 와서 뭘 하죠? 인적 청산을 하라는 게 지금 김성태 근데 대행의 인적 청산을 그럼 의원들을 네. 제명시키겠다는 건가요? 비대위원장이 와서 힘 좀 쓰는 거는 예. 당이 엉망일 때 예. 공천에서 자르는 거예요. 공천 작업.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내년 연말에 예. 저 당이 그때까지도 저렇게 봉숭아학당 내용이 심하면 예. 그때 좀 카리스마 있는 외부 비대위원장을 모셔가지고 예. 공천 칼을 드리는 건데 근데 뭐 김성태 이제 대표랑 뭐 이번에 비대위원장의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칼을 드리겠다. 난 한국말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외국어 같아가지고. 공천권을 준다는 건 아니고. 아니 어떻게 지금 공천을 합니까? 1년 6개월 후에 일어날 일을.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주겠다. 아니 굳이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뭡니까? 수 있어요. 정두원 전 의원의 홍준표 해석이. 대표 시절에도 그런 일을 많이 벌였는데 예. 현역 의원이지만 맡고 있는 지역구에 지구당 위원장 자리를 딴 사람한테 맡기는 겁니다. 지역구 관리 역할을 박탈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족을 자르겠다 그런 건가요? 지역구 위원장을 딴 사람 준다는 거는? 당시 제대로 안 하면 예, 다음에 예. 공천 못 준다 그 소리가 되는 근데 거죠. 지금 아직도 의원 임기는 예. 1년 11개월 남아 있잖아요. 예. 내년 5월 30일까지니까. 지금 뭐 비대위원장이 모셔와 봐야 당에 훨씬 더 내용만 커지고. 그렇죠. 분란이 더 커질 거다. 커지니까. 나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비대위원장 모셔 그분한테 뭘 할수 하겠다는 있을까? 거냐. 그러면 지금 예. 정통성 있는 건 어쨌든 의원들에 선출된 원내대표예요. 예. 우선은 원내대표 중심으로 해서 예. 서로 전 휴전 협정을 하라고 그랬어요. 소위 뭐 개파 간에 우리 싸우지 말고 힘을 모아서 네. 뭐 문재인 정부에 협조할 건 협조하고 지금까지 예. 우리가 너무 발목만 잡았던 것처럼 비친 거는 예. 뭐 우리가 좀 잘못된 노선이었다. 예. 견제할 거 견제하고 협력할 거 협력하는 일단 악수를 걸로 좀 하고. 그 일을 하다 보면 진짜 거기서 스타도 새로운 지도자도 나올 수가 있고 원내 활동을 통해서 사람은 크는 거라고요. 국회의원이.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유인태 전 의원 보시기에는 외부에서 모셔와봤자 그 사람이 힘 못 쓸 거다. 할 일이 분란만 더 커질 거다. 반면에 정두원 전 의원 생각은 안에서 지금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밖에서 모셔와라. 히딩크 같은 사람을 모셔와서 아니 저는 유인태 선배님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 그래도 안에서 할 수 있으면 안에서 했으면 좋겠고. 그래도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조금 더 근본적인 얘기를 제가 여쭐게요. 친박 비박은 왜 그렇게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냥 계파 갈등이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 망령이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게 공천권 싸움이에요. 다음에 공천권을 어느 쪽에서 주도를 할 누가 것이냐. 지느냐. 그거 싸움하는 거예요. 결국 총선 그러니까 친박 공천권. 비박이라는 게 결국 박근혜한테 공천을 받은 사람을 친박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이명박한테 공천을 받은 사람을 친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 공천권이 핵심이에요. 누가 주도할 것이냐. 근데 실은 총선 참패가 명약 관화하잖아요. 난파하는 배에서 지금 서로 자리가
납품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아니 뭐 사실 개혁 잘하면은 가능성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참패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뭔 개혁을 하냐고 지금 아까 유니테스 여쭤봤잖아요. 개혁할 게 뭐 의정 활동 잘하는 거 말고는 지금 할 게 없어요. 무슨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의정 활동을 정말 똑부러지게 국민들에게 사랑 듬뿍 받을 수 있을 정도로 1년 반 안에 잘 해내지 않으면 사실상은 총선도 참패다. 그럼요. 그 말씀이신 거예요. 두 계파가 섞일 수 없는 이유는 공천권 때문이다.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뭐 하여튼 이렇게 계속 뭐 이런저런 것들을 하다가 친박 비박 누구의 승리로 끝날까요? 저는 원내 활동에 집중하다 보면 예. 친박이 됐든 친이가 됐든 예. 우리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거예요. 예. 이런 사람 참 의정 활동 잘해. 뭐 인기도 있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아마 공천심사위원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근데 이상적인 말씀을 지금 아니, 유 의원이 하시는 거 지금까지 같은데 그래왔어요. 그런 스타가 그렇게 금방 나와요? 그 노무현 같은 사람 그러다가 청문회에서 그렇게 스타 돼가지고 대통령까지 된 거고 어허. 지금 뭐 다 의정 활동 통해서 예. 똑부러지게 한 사람들이 지금 떠 있는 거란 말이죠. 자유한국당 112명 중에도 그런 인물이 나올 수 있다. 충분히. 얼마든지 나오죠. 있다. 지금 잠재력이 있다. 야, 자유한국당에 이런 의원들도 있어. 뭐 그런 의원 단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그게 핵심이라고 그럼 보시는 뭐 그게 하러- 개혁의 핵심이라고 그러면 보시는 뭐 거예요? 족벌 따질 거 뭐 있어요? 저 사람 들어올 때 인문이 어떻게 해서 들어온 거냐 알겠습니다. 따질 필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얼마든지 그럴 기회가 이제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상적으로 그냥 당을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저 원내대표가 임시를 하다가 예. 전당대회 열어서 당대표 뽑고 예.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의정 활동하고 예. 그래서 총선에서 심판 받는 거죠. 아하. 예. 알겠습니다. 분명한 건 이대로 가면 참패다. 총선도 명약 관화하다. 그 말씀은 두 분 다 동의. 예. 그러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같이 다른 야당들하고 예. 또 여당하고 같이 잘 협상을 해서 예. 선거 제도를 바꾸면 그러면은 이제 그때 가서는 꼭 1, 2당 예. 기호 1, 2번 당에 안 끼어도 되니까 그때는 참 아름다운 이혼을 해도 될 거예요. 아, 그때는. 그러면 뭐 다당제가 자리 잡고 나면. 그러면 뭐 3당이 되더라도 예, 뭐 저 얼마든지 그 생존이 가능한 생태계가 되니까 정치 생태계가.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유, 뭐 한국당 얘기 하나 했는데도 후끈하네요. 월드컵 독일전 후에 나온 논평. 두 번째 논평으로 가죠. 바른미래당입니다. 신임 원내대표죠. 김관영 원내대표가 한국이 독일을 꺾은 것처럼 기적을 원한다면 먼저 하나가 돼야 한다. 어쩌면 이렇게들 독일전을 보는 이 관전평이 당에 딱딱 맞는 얘기들을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바른미래당은 독일전을 보면서 야, 우리 당도 역시 하나가 되는 게 답이구나라는 걸 본 거예요. 한 방향을 바라보는 거. 이게 급한 거죠. 정 의원님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늘 비관적으로 본다고 아까도 야단 맞았는데 또 비관적입니까? 바른미래당은 어쨌든 다음 총선에는 없어요. 아, 왜 그렇게 단정? 저하고 4개예요. 아, 내기해도 됩니까? 예, 예. 그 정도로 자신 있으세요? 예. 얼마 거시겠습니까? 아니 뭐 자리를 걸겠습니다. 없어져요. 그 정도로 이미 보세요. 이번 지방선거에 이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아니 한석도 못 건졌잖아요. 아니 근데 또 그 오신환 의원이 얼마 전에 나오셨어요. 예. 그분 얘기는 바닥을 쳤기 때문에 예. 다들 또 하나로 똘똘 뭉치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시던데요. 뭐 일단 어떻게 버텨보려고 하겠죠. 근데 예. 이제 총선을 앞두고 도저히 바른미래당으로 총선을 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른미래당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끝내. 그거는 진짜 저하고 내게 돼요. 알겠습니다. 하나가 되기 어려울 거다. 아, 유인태 의원은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이니까. 아니 그건 제 3당의 운명은 그래 왔어요. 제가 원래 제 3당 이하를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정치권에 들어와서 3당 아시다시피. 전문가. 예? 네. 뭐 5당도 해보고 제 5번째도. 5당 전문가. 하여튼 이런 걸 해봐서 예. 지금 우리 이 현 선거제도화에서 생존이 어렵다는 건 뭐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얘기니까. 참 어려운 생존 환경인 건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예. 거기도 이 선거제도를 예. 바꿔서 개헌을 통해서 그래서 선거제도 다당제가 바꿔서. 가능하면 예. 이제 더 그쪽에 뜻 많은 사람들도 더 이렇게 올 거고 예. 하여튼 그걸 바꿔 첫 번째고 의정 활동을 정말 잘하면은 예. 그 국민들도 알아주고 동료 의원들도 알아줘요. 그러면 유 의원의 해법은 또 똑같은 해법이 나왔어요. 정말 의정활동자라는 스타가 나와서 그 사람 중심으로 뭉치면 살 길은 있을 거다. 그러면 그 전제가 아까 이제 선거제도를 얘기하셨는데 좀 더 설명하면은 예. 지금 소선거구제라 이제 중선거구제로 바뀌어야 되고 예, 예. 그게 야당이 살 길이다.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그 사실 이제
바른미래당 얘기하면 자꾸 우리가 안철수 전 의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윈스턴 처칠의 말을 인용했어요. 실패가 완전한 마지막은 아니다. 난 재개할 거다. 아니, 두 분 다 사실은 좀 비관적으로 안철수 전 의원의 행보를 말씀하셨던 분이거든요. 유인태 의원은 천성에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분 뭐 이런 말씀하셨고 정두원 전 의원은 종쳤다는 얘기를 사실 이미 한참 전에 그러니까 다시 하셨고. 말씀드려서 비관적인 게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보여주잖아요. 몇 표를 얻었는지. 18%. 그게 민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민심만큼 그 사람을 보면 되지. 왜 언론에서는 자꾸 이렇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물어보냔 말이에요. 그 말씀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 얻었으면 10%만큼만 관심을 가지면 되지. 왜 뭐 문재인 대통령이랑 똑같이 관심을 가져야 되냔 말이에요. 그 말씀은 지금 관심들이 과하다. 예, 그러니까 예, 그게 그런 이미 걸 국민 관심 그런 걸 떠났다. 여의도 정치라 그래요. 여의도 관심사하고 국민 관심사하고 달라요. 차이가 너무 많아요. 국민들이 궁금하지도 않은데. 아, 궁금해하시는 18%는 있으세요. 18%를 위해서 방송하세요. 그럼 그러면 시청률 떨어지죠. 여전히 종쳤답니까? 아, 종쳤죠. 한번 얘기했으면 됐지 뭘 여러 번 얘기합니까? 그렇군요. 유 의원님은 지난번에 그분 저 IT 업계로 돌아가시라고 한마디 하셨다가 난리 났던 거 아시죠? 언론에서 하루 종일 그냥 실시간 검색 어쩌고. 아니 그러니까 예. 전 그래요. 그 아까운 인재가 예. 저 안타까워서 한 얘기인데 아니 뭐 본인이 계속 그래도 여기에서 꿈을 더 키워보겠다 그러면 예. 뭐 그거야 본인의 자유고 예. 본인이 결단할 문제인데 저 뭐 폄하하려고 한 얘기가 전혀 아니 아니었어요. 예.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진심을 담아서 예, 사실은 예, 조언을 예, 하셨던 예. 건데 알겠습니다. 질문은 요 18%까지만. 이제 더 하면은 약간 30% 될 것 같아서 예. 요 정도까지만. 스페셜 월간 유인태 전 의원, 정두원 전 의원. 월간 유인태, 월간 정두원 통합본으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선거 국면에서 사실은 국회가 멈춰버렸어요. 원구성도 못하고 있다가 지난 수요일에 원내대표들 간에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근데 만나기까지도 힘겨웠는데 만나서도 얘기가 그렇게 잘 풀리는 것 같진 않아요. 예, 원구성은 사실 그렇게 쉽게 된 적은 없고요. 이제 데드라인이 돼야지 이제 급해져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7월 17일이 재헌절이라니까 재헌절 전까지는 원구성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가 이렇게 원구성이 어려운 거예요. 늘 그래요. 보통 한 달 걸렸어요. 3달씩 걸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한 자리라도 더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한 이런 예. 싸움인 거죠. 정치 싸움 하는 거죠. 정치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 거죠. 두 당이 할 때는 좀 쉽죠. 옛날처럼 1, 2당이. 그렇죠. 교섭단체가 둘일 때는 예, 예. 좀 밀당하다가 빨리 끝나는데 지금 4당이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끌 겁니다. 근데 그 이제 쟁점이 뭐냐면 국회의장이야 뭐 다수당이 차지하는 거니까 민주당이 가져가는 거고 그러고 나면은 보통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 소속당이 아닌 당이 가져가는 게 맞다. 이게 이제 한국당 주장. 민주당에서는 아니 한국당이 가져가는 바람에 지난번에 국회에서 뭐 하나 통과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다. 이번에 우리가 꼭 가져가야겠다 이거고. 이렇게 되자 평화와 정의 모임에서는 우리가 가져가지 못할 이유는 없다 하면서 노회찬 원내대표가 또 출사표 던졌고 막 이렇거든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근데 우리가 정두원 의원님. 원칙으로 돌아가면요. 예. 원래 이렇게 상임위원장이나 국회부의장이나 이건 나눠 갖는 게 아닙니다. 표결로 하는 거예요. 원래는 표입니까? 국회에서 표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일당이 다 가져가서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대로 이게 하면. 그럼요. 근데 예. 이게 우리 이제 여소야대 처음 노태우 정부 생기면서 예. 이제 여야 타협의 협치 뭐 이런 예, 산물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눠 갖기로 하는데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가져가는 게 관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갈 겁니다. 한국당으로 하는데 예, 예. 예, 그렇게 될 거다. 유 의원님도 그렇게 보세요. 뭐 결국은? 되게 이게 관행에 따라이죠. 법사위원장 마지막, 한국당이 가져갈 것이다. 마지막에는 그렇게 보시는군요. 아, 저는 사실은 지금 말씀 들으면서 그러네. 원래는 표결이네. 이 생각이 약간 뒤통수만. 왜냐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지금까지 상임위원장은 이렇게 저렇게 가르고 부의장 이렇게 가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걸로 느껴졌기 때문에 오히려 표결한다는 걸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선진국에서는 상임위원장을 표결로 하기 때문에 예. 저 덕망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무게가 있죠.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가 이렇게 싸울 이유도 지금은 없고. 뭐 전문성도 없이 그냥 돌아가면서 선수만 하는 사람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눠 갖는 식이니까 그 무게가 없죠. 이거 좀 돌리면 안 됩니까? 원칙대로? 이것도 국회에 어떤 쇄신 안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개헌하는 것만큼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개헌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가겠다 얘기하는 게 속이 터져서 그러는 거예요. 다수당이지만 과반을 못 넘기다 보니까 뭐가 하나 제대로
뭐가 순조롭게 되는 게 없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 법사 연장했어요. 했죠. 네, 또 그때 생각이 똑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연정. 이거 가능성 있습니까? 가능성이 좀 있는데 연정에도 차원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가령 뭐 정의당도 거기 들어온다면 정의당하고 민주당하고도 합의 못할 사항이 당장 노동 문제 같은 데서 최저임금제에서도 갈려요. 뭐 갈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거에 이렇게 합의된 연정은 못할 거고 아하. 공통분모 이렇게 찾아가지고 예. 개혁 입법 연대를 하자고도 하고 그런 움직임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가능성이 있는가의 문제예요. 일단 추미애 대표는 저와 인터뷰하면서 가능성 제로다. 내가 대표인 한 이런 일은 없을 거다 하셨고 박지원 의원 저랑 인터뷰할 때도 얘기 들어보면 추미애 대표만 싫어하지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은 연정 찬성한다. 청와대와도 내가 얘기 나눠봤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속마음은 예. 더불어민주당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왜냐하면 민주평화당도 역시 내년 총선에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연정을 하자 슬쩍 던져보는 건데 여서야 되니까 불편하지 않냐. 예. 그건 안 되고 연정하자는 얘기는 장관을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건 안 되고 연대는 생각해보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추미애 대표 연대. 얘기는 예. 그래 손잡는 건 좋지만 장관 자리는 안 돼. 예. 연정은 안 돼. 연대까진 돼. 그러니까 이제 뭔가 접근에 들어가는 겁니다. 민주평화당에서 총선 아니 때문에. 뭐 저는 장관 자리도 그쪽에서 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 저는 정의당 같은데 한번 좋은 사람을 그쪽에 추천을 해보셔. 그게 훨씬 더 처음 조각 때부터 좀 했으면 좋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배님 있어요. 말씀은 이제 탕평책이라 할 수 있고 대통합 차원에서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은 국회를 운영하기가 또 쉬워지죠. 예. 국회에서 아무래도 협조받기가 쉽죠. 근데 정치공학적으로 이제 볼 때 이 상황을 볼 때는 결국 박지원 의원이 민주당에 자꾸 이제 손을 내미는 제스처다 이렇게 읽으시는 거군요. 보이죠? 안 보이세요?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요새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제스처로 보신다. 결국은 그러면은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연대는 될 것 같은데요. 개혁 연대는 될 네, 것 같다. 네. 이거는 뭐 장관짜리 달라 이런 거 아니니까. 네. 예. 그리고 민주당도 지금 오케이, 그거 좋다 이런 얘기가 지금 원내대표 입에서 나오고 있고 하니까 연대까지는 되는데 연정은 장관짜리 나누는 것까지는 어렵다. 그렇게 봐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네. 저는 다른 것보다 당원들이 지지를 하면 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원들 지지자들의 분위기를 보니까 연정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지지자들이 너무 심하지 않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지지자들 그거 1000명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1000명 때문에 그 큰 정말 좋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래요. 두 분은 그러니까 좀 예-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지금 쪽이시군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예. 민주평화당에 있는 사람들을 가령 받아서 다음 총선에 공천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항이 클 겁니다. 다만 지금 장관을 아까 추천받는 정도. 예. 뭐 그걸 가지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저항할 리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자꾸 거기하고 여기하고 괜히 같이 나중에 내년 총선에 합치려고 하지 말고 예. 선거제도 바꿔서 예. 서로 각각의 살림 차리고 아하. 또 평화롭게 공존을 하는 게 계속 선거제도 바꾸자는 얘기를 지금 아니, 줄기차게 밀고 계세요. 선거제도 문제는 네. 국민들 입장에서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나라 정치 바꾸려면 그걸 바꿔야 그것부터 되니까 바꿔야죠. 그런 소신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계속 하시는 그 거예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교육입니다, 교육. 캠페인, 예, 캠페인. 개몽 작업 지금 하고 예. 계시는 거예요. 선거제도 바꾸는 게 중요하다. 우리 정치 환경 바꾸는 게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 근데 저는 지금 정두원 전 의원 말씀 듣다가 또 하나 깜짝 놀랐던 게 민주평화당도 이대로라면 다음 총선 때 없어질 거다. 뭘 놀래요. 너무나 당연한 일을. 아유, 그게 어떻게 너무나 당연해요. 예. 저는 일단 이름은 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이름은 다음 총선에서 볼 수는 없어요. 적어도 그 이름은. 적어도 이름 예, 간판은 이름은, 내릴 예, 거다. 이름은 뭐. 간판은 바꿀 거다. 그럼요. 그 이상은? 그 당이 남아있으면 제가 사라질게요. 정두원 그거는 전 저기 의원님. 선배님 같은 사람은 입장에서는 너무나 그냥 뻔한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상한 얘기가 아니고. 그래요? 유인태 의원님? 그렇다고 대답하세요, 빨리.
선거제도가 바뀌면 다 살아있다니까요. 아, 참나. 아, 참나.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네. 캠페인을 지금 계속 밀고 계십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선거제도와 이 상황에서는 다당제 요 정도 힘으로써 요 정도 선거 지지율로서는 두 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어려울 거라는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지금 정두원 전 의원은 계속 하고 계시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선거제도 바뀌면요. 예. 민주당이 깨지죠. 현역 의원 수가 많은 당은 분화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예. 이제 우리 유인태 수석 계실 때 이제 제안을 했고 하려고 그랬던 건데 맞아요. 그건 정말 대승적인 차원에서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 정치가 바뀌죠. 다수당은 사실은 기득권을 기득권을 내려놓는 버리고. 건데 예, 예. 그래서 한국당과 민주당은 사실은 찬성하기 어려운 줄 압니다만 이럴 때 바꿔야 된다라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각이셨단 말씀. 유인태 전 의원도 지금 마찬가지, 정두원 전 의원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단 말씀입니다. 이대로라면 살아남을 땅이 양당 빼고는 정의당 빼고는 없을 거다 이런 생각. 정의당은 살아남는 거죠? 물론이죠. 정의당은 어떻게 이렇게 계속 살아남고 지지율이 10%를 돌파합니까? 색깔이 분명하고요. 또 의정 활동들을 다 아주 눈부시게 해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예, 개별 플레이를 너무 잘해요. 예, 당도 색깔이 당도 분명하고. 잘하고. 예. 그러니까 김종대 의원이 며칠 전에 나오셨어요. 김종대 의원 얘기가 우리는 애초에 없는 당 조그만 밥상을 국민들이 주셔도 그게 너무나 고맙고 귀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대로 자유한국당이 그런 자세로 하면은 다시 살아날 수도 있죠. 자유한국당도. 그러니까 제가 자유한국당도 그렇게 하라는 게 예. 심상정 노회찬 의정 활동을 통해서 저는 성장하니까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그쪽을 찍어가지고 지역구에서 당선이 되고 저렇게 지도자 반열에 올라가거든요. 자유한국당 의원들 그 재능이 있는 사람들 굉장히 있을 거예요. 그 모델을 따라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거기서도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동안 저 2년 동안은 제대로 의정 활동이 있었습니까? 거기에서 친박, 비박 그 뜻에만 따라가는 뭐 이런 그러니까 모습. 이제 다시 말하면 공천권자 눈치 보느라고 그걸 못했어요. 못한 거죠. 그러니까 공천권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게 저 평소 소신입니다. 그걸로 미시겠습니까? 예, 이게 캠페인 하겠습니다. 캠페인 공천권 제도. 그러니까 상향식, 하향식 뭐 이거 예,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예, 물론 예. 선거제도 바꾸면은 같이 연계되지 않으면 안 되죠. 유인태 전 의원의 선거제도 개편 캠페인에 정두원 전 의원의 상향식 공천제도 캠페인이 섞이면 아주 이상적인 정치제도가 당연히 그러면 그래야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합니다. 선진국이 된 정치 선진국이 아니 된다. 그냥 그냥 전체가 선진국이 됩니다. 됩니다. 아, 오늘 굉장히 교양적으로 우리가 아니. 월간을 정치가 후진인 나라는 소위 선진 반열에 갈 수가 맞아요. 없는 겁니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나저나 잘 나가고 있는 민주당은 지금 당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뭐 하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해찬, 뭐 김부겸, 전해철, 박영선, 뭐 엄청나게 박범계. 그것도 제 눈에는 너무 쉽게 보여요. 어떻게 보이세요? 그냥 한마디로 이해찬이냐 아니냐 그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보세요? 아니 이제 소고 방식이라고 있잖아요. 끝에서부터 지어나가면 예. 그럼 이해찬만 남아요. 큰 덩어리 하나가 남고 나머지 작은 덩어리들이고.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는 이해찬이 아니냐. 김부겸이가 나타나면 예. 흥행이 되는 거고 예. 김부겸이가 안 나타나면 이해찬이 돼서 흥행도 없이 그냥 조용히 끝나는 거죠. 김부겸 장관이 청와대에서 가라 해가지고 예. 가면 예. 그럼 김부겸 장관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해찬이 이제 고민하겠죠. 아 이건 대통령 뜻인가? 그리고 이제 안 한다 할 수도 있죠. 이건 정두원 전 의원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지금 판을 읽고 계시고 유인태 의원 어떠십니까? 저는 김부겸 국회의원의 후원 회장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방송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으므로 저는 예. 말을 안 하겠습니다. 빠지십시오. 제가 김부겸이 친구라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 하여튼 두고 보죠. 예. 어쨌든 잘 되는 집안이라서 그런지 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재밌는 전당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전당대회 열어서 당대표 뽑고 예.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의정 활동하고 예. 그래서 총선에서 심판 받는 거죠. 아하, 예. 알겠습니다. 분명한 건 이대로 가면 참패다. 총선도 명약 관화하다. 그 말씀은 두 분 다 동의해요. 예. 그러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같이 다른 야당들하고 예. 또 여당하고 같이 잘 협상을 해서 예. 선거 제도를 바꾸면 그러면은 이제 그때 가서는 꼭 1, 2당 예. 기호 1, 2번 당에 안 껴도 되니까 그때는 참 아름다운 이혼을 해도 될 거예요. 아, 그때는. 그러면 뭐 다당제가 자리 잡고 나면. 그러면 뭐 3당이 되더라도 예, 뭐 저 얼마든지
그 생존이 가능한 생태계가 되니까 정치 생태계가.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아유, 뭐 한국당 얘기 하나 했는데도 후끈하네요. 월드컵 독일전 후에 나온 논평. 두 번째 논평으로 가죠. 바른미래당입니다. 신임 원내대표죠. 김관영 원내대표가 한국이 독일을 꺾은 것처럼 기적을 원한다면 먼저 하나가 돼야 한다. 어쩌면 이렇게들 독일전을 보는 이 관전평이 당에 딱딱 맞는 얘기들을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바른미래당은 독일전을 보면서 야, 우리 당도 역시 하나가 되는 게 답이구나라는 걸 본 거예요. 한 방향을 바라보는 거. 이게 급한 거죠. 정 의원님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늘 비관적으로 본다고 아까 야단 맞았는데. 또 비관적입니까? 바른미래당은 어쨌든 다음 총선에는 없어요. 아, 왜 그렇게 단정? 저하고 내기예요. 아, 내기해도 됩니까? 예, 예. 그 정도로 자신 있으세요? 예. 얼마 거시겠습니까? 아니 내기 뭐 자리를 걸겠습니다. 없어져요. 그 정도로 이미 보세요. 이번 지방선거에 이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아니 한석도 못 건졌잖아요. 아니 근데 또 그 오신환 의원이 얼마 전에 나오셨어요. 예. 그분 얘기는 바닥을 쳤기 때문에 예. 다들 또 하나로 똘똘 뭉치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시던데요. 뭐 일단 어떻게 버텨보려고 하겠죠. 근데 예. 이제 총선을 앞두고 도저히 바른미래당으로 총선을 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른미래당은 없어지는 겁니다. 아, 그럼 끝내. 그거는 진짜 저하고 내기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하나가 되기 어려울 거다. 아, 유인태 의원은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이니까. 아니 그건 제 3당의 운명은 그래 왔어요. 제가 원래 제 한국당에 대한 대안을 예.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예. 대안이 있어요. 있긴 있어요. 예. 뭡니까? 서로 헤어지면 돼요. 친박과 비박. 예, 그러면 그게 서로 싸울 일도 없어져요. 뭘 한 집에서 저러고 있냔 말이에요. 그 방법밖에 없다고 보세요. 예, 그리고 지금 비대위 뭐 준비위라는 건 또 처음 들어봤어요. 하여간 별걸 다 하는데 비대위원장도 뭐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근데 예. 다 공통점이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다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비대위원장 후보들이 누구예요? 거론되는 사람이? 뭐 김병준, 김종인, 아. 또 전직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총리들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거밖에 안 되냐. 그래서 제가 이제 누구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예. 어떻게 하면 비대위원장이 제대로 된 사람이 올 거냐 그랬더니 좋은 수가 있다. 예. 히딩크를 영입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무슨 농담을 하는 줄 알았더니 진담이에요. 진심으로요? 히딩크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누구냐 그랬더니 예, 예. 순천 출신 임요환 씨를 얘기하더라고요. 임요한 저 연세대 그렇죠. 세브란스 예, 예. 의사? 예, 외국인이면서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예, 이제 귀화하셨죠. 그분이 예, 예. 엄청난 보수거든요. 예, 예. 차라리 그분을 모셔갖고 하면 잘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왜 임요한 원장이 히딩크라고 보시는 거죠? 그분은? 일단 외국인이잖아요. 인맥 같은 거 다 없을 오리지널리티. 거다. 예. 예. 그렇죠. 인맥이 없죠. 예. 무슨 라인, 뭐, 인맥, 뭐. 제가 학연 진지하게 이런 거. 김현정 쇼에 나와서 한번 이렇게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유인태 의원 지금, 그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느낌으로 듣고 아니 저는 지금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모셔오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 저는 회의적이거든요. 왜요? 뭘 하죠? 뭘 하냐고요? 비대위원장이 와서 뭘 하죠? 인적 청산을 하라는 게 지금 김성태 근데 대행의 인적 청산을 그럼 의원들을 네. 제명시키겠다는 건가요? 비대위원장이 와서 힘 좀 쓰는 거는 예. 당이 엉망일 때 예. 공천에서 자르는 거예요. 공천 작업.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내년 연말에 예. 저 당이 그때까지도 저렇게 봉숭아학당 내용이 심하면 예. 그때 좀 카리스마 있는 외부 비대위원장을 모셔가지고 예. 공천 칼을 들이는 건데 근데 뭐 김성태 이제 대표랑 뭐 이번에 비대위원장의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칼을 들이겠다. 난 한국말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외국어 같아가지고. 공천권을 준다는 건 아니고. 아니 어떻게 지금 공천을 합니까? 1년 6개월 후에 일어날 일을.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뭐 권한을 칼- 주겠다. 근데 아니 굳이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뭡니까? 수 있어요. 정두원 전 의원의 홍준표 해석이. 대표 시절에도 그런 일을 많이 벌였는데 예. 현역 위원이지만 맡고 있는 지역구에 지구당 위원장 자리를 딴 사람한테 맡기는 겁니다. 지역구 관리 역할을 박탈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족을 자르겠다 그런 건가요? 지역구 위원장을 딴 사람 준다는 거는? 당시 제대로 안 하면 예, 다음에 예. 공천 못 준다 그 소리가 되는 근데 거죠. 지금 아직도 의원 임기는 예. 1년 11개월 남아 있잖아요. 예. 꼭 내년 5월 30일까지니까. 지금 뭐 비대위원장이 모셔와 봐야 당에 훨씬 더 내용만 커지고. 그렇죠. 분란이 더 커질 거다. 커지니까. 나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비대위원장 모셔 그분한테 뭘 하겠다는 있을까? 거냐.
그러면 지금 예. 지금 정통성 있는 건 어쨌든 의원들에게 선출된 원내대표예요. 예. 우선은 원내대표 중심으로 해서 예. 서로 전 휴전 협정을 하라고 그랬어요. 소위 뭐 개파 간에 우리 싸우지 말고 힘을 모아서 네. 뭐 문재인 정부에 협조할 건 협조하고 지금까지 예. 우리가 너무 발목만 잡았던 것처럼 비친 거는 예. 뭐 우리가 좀 잘못된 노선이었다. 예. 견제할 거 견제하고 협력할 거 협력하는 일단 악수를 걸로 좀 하고. 그 일을 하다 보면 진짜 거기서 스타도 새로운 지도자도 나올 수가 있고 원내 활동을 통해서 사람은 크는 거라고요. 국회의원이.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유인태 전 의원 보시기에는 외부에서 모셔와봤자 그 사람이 힘 못 쓸 거다. 할 일이 분란만 더 커질 거다. 반면에 정두원 전 의원 생각은 안에서 지금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밖에서 모셔와라. 히딩크 같은 사람을 모셔와서 아니 저는 유인태 선배님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 그래도 안에서 이제 할 수 있으면 안에서 했으면 좋겠고. 그래도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조금 더 근본적인 얘기를 제가 여쭐게요. 친박 비박은 3당 이하를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정치권에 들어와서 3당 아시다시피. 전문가. 예? 예. 뭐 5당도 해보고 제 5번째도. 5당 전문가. 하여튼 예. 뭐 이런 걸 해봐서 예. 지금 우리 이 현 선거제도화에서 생존이 어렵다는 건 뭐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얘기니까. 참 어려운 생존 환경인 건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예. 거기도 이 선거제도를 예. 바꿔서 개헌을 통해서 그래서 선거제도 다당제가 바꿔서 가능하면 예. 이제 더 그쪽에 뜻 많은 사람들도 더 이렇게 올 거고 예. 하여튼 그걸 바꿔 첫 번째고 의정 활동을 정말 잘 하면은 예. 국민들도 알아주고 동료 의원들도 알아줘요. 그러면 유 의원의 해법은 또 똑같은 해법이 나왔어요. 정말 의정활동 잘하는 스타가 나와서 그 사람 중심으로 뭉치면 살 길은 있을 거다. 그러면 그 전제가 아까 이제 선거제도를 얘기하셨는데 좀 더 설명하면은 예. 지금 소선거구제 아니라 이제 중선거구제로 바뀌어야 되고 예. 그게 야당이 살 길이다. 이제. 그렇죠. 그 사실 이제 바른미래당 얘기하면 자꾸 우리가 안철수 전 의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윈스턴 처칠의 말을 인용했어요. 실패가 완전한 마지막은 아니다. 난 재개할 거다. 아니, 두 분 다 사실은 좀 비관적으로 안철수 전 의원의 행보를 말씀하셨던 분이거든요. 유인태 의원은 천성에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분 뭐 이런 말씀하셨고 정두원 전 의원은 종쳤다는 얘기를 사실 이미 한참 전에 그러니까 하셨고. 다시 말씀드려서 비관적인 게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보여주잖아요. 몇 표를 얻었는지. 18%. 그게 민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민심만큼 그 사람을 보면 되지. 왜 언론에서는 자꾸 이렇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물어보냔 말이에요. 그 말씀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 얻었으면 10%만큼만 관심을 가지면 되지. 왜 뭐 문재인 대통령이랑 똑같이 관심을 가져야 되냔 말이에요. 그 말씀은 지금 관심들이 과하다. 예, 그러니까 그걸 그런 이미 걸 국민 관심 그런 걸 떠났다. 여의도 정치라 그래요. 여의도 관심사하고 국민 관심사하고 달라요. 차이가 너무 많아요. 국민들 궁금하지도 않는데. 궁금해하시는 18%는 있으세요. 18%를 위해서 방송하세요. 그럼 그러면 시청률 떨어지죠. 여전히 종쳤답니까? 종쳤죠. 한번 얘기했으면 됐지 뭘 여러 번 얘기합니까? 그렇군요. 유 의원님은 지난번 왜 그렇게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냥 개파 갈등이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 망령이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게 공천권 싸움이에요. 다음에 공천권을 어느 쪽에서 주도를 할 누가 것이냐. 지느냐. 그거 싸움하는 거예요. 결국 총선 그러니까 공천. 친박 비박이라는 게 결국 박근혜한테 공천을 받은 사람을 친박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이명박한테 공천을 받은 사람을 친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 공천권이 핵심이에요. 누가 주도할 것이냐. 근데 실은 총선 참패가 명약 관화하잖아요. 난파하는 배에서 지금 서로 자리다툼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아니 뭐 사실 개혁 잘하면은 가능성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참패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뭔 개혁을 하냐고 지금 아까 유인태 수석께서 여쭤봤잖아요. 개혁할 게 뭐 의정활동 잘하는 거 말고는 지금 할 게 없어요. 무슨 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의정 활동을 정말 똑부러지게 국민들에게 사랑 듬뿍 받을 수 있을 정도로 1년 반 안에 잘 해내지 않으면 사실상은 총선도 참패다. 그럼요. 그 말씀이신 거예요. 두 개파가 섞일 수 없는 이유는 공천권 때문이다.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뭐 하여튼 이렇게 계속 뭐 이런저런 것들을 하다가 친박 비박 누구의 승리로 끝날까요? 저는 원내 활동에 집중하다 보면 예. 친박이 됐든 친이가 됐든 예. 우리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거예요. 예. 이런 사람 참 의정 활동 잘해. 뭐 인기도 있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아마 공천심사위원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근데 이상적인 말씀을 지금 유 의원이 하시는 아니, 거 지금까지 같은데 그래 왔어요. 그런 스타가 그렇게 금방 나와요? 그 노무현 같은 사람 그러다가 청문회에서 그렇게 스타 돼가지고 대통령까지 된 거고 어허. 지금 뭐 다 의정 활동 통해서 예. 똑부러지게 한 사람들이 지금
떠 있는 거란 말이죠. 자유한국당 112명 중에도 그런 인물이 나올 수 있다. 충분히. 얼마든지 나오죠. 있다. 지금 잠재력이 있다. 야, 자유한국당에 이런 의원들도 있어. 뭐 그런 의원 당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는 그럼 뭐하러? 그게 개혁의 핵심이라고 그러면 보시는 뭐 족벌 따질 거 뭐 있어요? 저 사람 들어올 때 인문이 어떻게 해서 들어온 거냐 알겠습니다. 따질 필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정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얼마든지 그럴 기회가 이제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상적으로 그냥 당을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저 원내대표가 임시를 하다가 예. 전